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녹음 상태가 볼륨이 좀 낮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고성능 그 마이크를 좀 구하러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마이크를 구하면 이제 그 캠코더의 외부 입력 거기에 연결해서 그 고성능 마이크로 좀 또렷한 목소리가 이제 들리도록 지금 하는 시스템은 이제 그 앰프로 증폭시켜서 캠코더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크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캠코더에 또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들어보면은 이렇게 녹음기에다 바싹대고 이 얘기하는 것만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녹음기 이 마이크에다가 바싹대고 녹음을 해서 동영상 처리를 하고 대신 박정희 대통령 그 화보를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박정희 화보집에 대한 선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책값이 꽤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 화보집 사진 보는 것도 뭐 약간 그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거를 보시라 이런 뜻으로 제가 화보집 사진을 올리고요. 또 더불어서 화보집 선전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양심수, 좌파들의 양심수, 반미투쟁 그 기사 중 일부를 읽어드리고 그와 관련된 어제 방송 나간 문재인 정권의 몰락 근거와 연결해서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성윤 목사가 지난 9월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앞으로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 반미 대전의 싸움 마당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싸움터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촛불혁명 덕에 권력을 갖게 된 현 집권자가 가족을 불구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에게 양심이란 게 있겠으며 양심수 석방이 들리겠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김성윤 목사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그 우익 사람들이 이 좌파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뭐 반공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이렇게 4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런 사람들이고 소위 양심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여기서 촛불혁명 덕에 권력을 갖게 된 현 집권자가 가족을 불구렁으로 몰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재인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덕택으로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집권하게 되었는데 가족을 불구렁으로 몰아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상균 위원장이라고 있죠. 지금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월 그래서 박근혜를 단죄하고 있으니 후련하다. 사드, 개성공단, 통일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자. 분노한 노동자와 민중을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좌파들 가운데서 상당히 좀 골수 극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된 김경용 씨는 10월 보내온 글에서 2005년 자신의 금강산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금강산에서 만난 것은 동포들의 얼굴, 정신, 사상이었다.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이 이길 것이다. 이 정신과 이 힘으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구나. 지난 6월 보내온 편지에선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대판 식민지다. 외세 강점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 민족 공조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연달아 열린 반미 시위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적었다. 최민 씨는 미 제국주의 트럼프의 최후 발악이 아주 볼만하다. 문재인 역시 참으로 가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덕용 씨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을 기고 짓기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왕재산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좀 발췌해서 좀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가 올린 글입니다. 기사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오늘 방송에 소재로 삼았습니다.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의 세력 기반 그리고 그 세력 기반의 몰락 거기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세력 기반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부대죠. 강력한 이 극좌파 부대 한상균, 이석기, 김덕용, 또 김성윤 이런 사람들은 종북이죠. 종북. 친북 내지는 종북이고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김경용 같은 사람은 고난의 행군을 찬양하고 북한 동포들에 대한 어떠한 얼굴, 정신, 사상이었다 이러면서 고난의 행군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좌파라고 볼 수가 없고 완전한 정복이에요. 완전한 정복. 결국은 여기서 또 지금 이렇게 김덕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당인 왕재산을 조직했는데 지난 9월 편지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감옥생활 6년보다 문재인 정권 아래 감옥생활 7개월이 더 가혹하고 잔인하다. 이 왕재산 사건의 총책으로 7년형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덕용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은 완전한 극좌파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상균 같은 사람도 분노한 노동자와 민중을 무섭게 생각해야 한다 해서 민중봉기, 폭력혁명 이러한 완전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왜 우리 가족을 다 잊었느냐. 예? 가족 덕분에 촛불혁명이 일으켜서 정권 잡게 해줬더니
왜 가족을 불구덩이로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제가 어제 방송한 문재인 정권의 세력 기반을 이루는 그 세력 기반의 중추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문재인의 추종 세력 말고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의 힘을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지하 조직까지 있다. 라고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것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에 의하여 그럼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천지개벽하는 거니까 지금 전쟁하고 난 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그대로 이 미군의 군정의 그 파워가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고, 미국의 정보부 또 뭐 미국이 가용하는 전 세계적인 정보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기가 막힌 사건들이 수면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예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암흑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면 그것은 뭐 경천동지할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저히 지금 이런 식의 정권이 연장된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예상, 그리고 이러한 극좌파들, 양심수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조, 마치 그 문재인 씨에게 뭐 돈을 꿔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커넥션, 지금 뭐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알캉 무슨 뭐 울고먹고 뭐 탄핵 때 울고먹고 또 그 다음에 뭐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이런 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블랙리스트 정도가 아닌 정말로 어떤 블랙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될 때는 뭐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러한 어떤 의심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강화시키는 이런 양심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씨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 굉장히 뭐 돈 꿔준 사람처럼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문재인 정권 밑에서 감옥 생활 7개월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이런 뜻, 뉘앙스가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이게 왜 내가 여기서 7개월을 더 사느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용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사상은 민중 폭력혁명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극좌파들의 폭력혁명 이론이죠. 공산주의 폭력혁명 이론이고, 이것의 핵심게 우리가 우리 태극기를 든 우익 측에서 자꾸 경계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개정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근로라는 말 대신 노동으로 바꾸겠다. 이것도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윤형준 기자가 올린 글인데요. 민주당은 헌법 전문 및 기본권을 다룬 이날 의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이견이 있는 사항 중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6월항쟁, 촛불집회 등 어떤 세부 항목이 들어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좌파는 좌파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양심순 그런 극좌파는 아니죠. 분명히 다르지만 뭐 가제는 개편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가제는 개편이다. 그래서 가제와 개는 분명히 다른 종자인데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제가 개편을 들고, 그래서 그것이 한 세력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그걸 경계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런 쪽을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이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종북이 아닙니다. 친북도 아니고 다만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일부는 내가 왜 좌파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민주화 세력이지 왜 좌파냐, 왜 민주화 세력을 좌파로 밀어넣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데, 그런 명칭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원래대로 이 극좌파, 좌파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 씨가 이런 극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을 떼밀려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가 있는데, 오늘 내일 내로 아마 그 한중 정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대충 예상은 되는 바입니다. 시진핑이 요구하는 바를 거의 강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마 굴욕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본인이 북한에서 독침 훈련 받고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난파된 그런 간첩 훈련을 받은 그런 간첩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이게 과거 국가보안법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간첩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적죄고. 근데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작용화돼 가지고 이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이게 문재인 씨가 사실은 그렇게 완전한 빨갱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극좌파적인 세력 기반들의 등 떼미는 식으로 강요에 못 이기고, 한중 정상 외교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굴욕적 외교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 위주의 어떤 항복적 외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것은 본인들은 우리가 언제 적화통일에 도움을 주었느냐, 그렇게 우리는 자주 외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적화통일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적화통일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는 거지, 물론 문재인 씨를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까지는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부역자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부역자. 결국 등 떼밀려 갖고 하나씩 전부 양보하고 한중 정상에 가서 사드를 지금 사드 배치를 동결하겠다까지 갔는데 더 나아가서 철수하겠다고 나아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문재인 씨의 이 지금 취약한 세력 기반을 차지하는 그 강성 극좌파 세력, 이것에 의해서 조정을 당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엔 그것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은 진정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 문재인 씨도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다면 그 역시 이 거대한 물결 앞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단에 흐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검은 세력들에 의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것은 거대한 세력,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어 나갈 때 그것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사태에서는 일사천리의 어떠한 그 정화 작업은 이루어진다. 또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이 극좌파, 이 소위 양심수라고 말하는 이런 극좌파 계열의 세력이 결국은 문재인 씨의 등을 떼미는, 빌려준 돈 내놔라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은 결국은 그 등 떼밀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씨에도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불행한 희생이 요구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노력을 하는데,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는 이 신호탄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국 그것과 함께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세계의 두 개의 핵심, 지금 초점, 중동의 예루살렘과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현황이고, 그것은 동시에 해결되어 갈 것이며, 결국 거기에서 소외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 그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 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결실을 이루어서 1회, 2회 지금 정창화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000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000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 5,000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고 할 게 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어서 작지만 월 5,000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